장맛비를 뚫고 58살의 늦깎이 퀵서비스 기사 김경무 씨가 배달에 나섰습니다. 튀긴데요. 땡 건물인가요, 거기가? 비 오는 날은 주문이 많아 초보 기사에게도 일감이 돌아옵니다. 대형 7,500원이요? 배달비 7,500원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수중엔 5,700원이 남습니다. 새로운 일에 뛰어든 지 이제 4개월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번듯한 매장을 가진 사장님이었습니다. 8년 동안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했던 김 씨 부부. 좀 표현하는데 잘 안 보죠? 다리가 뾰족 발시련 그런 거죠. 고생했어. 정말. 아내는 얼마 전 양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남들보다 한 20년 빨리 수술했기 때문에 아꼈으니까 뭐 지금 나 이제 50대 초반인데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언제까지 아껴 쓰고 있을지 걱정이에요. 속상하죠?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하니까. 수도 없이 지금 수술을 계속 몇 번 해가지고. 지난 8년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무릎에 무리가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1년 반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아내. 그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더욱 팍팍한 현실입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지만 8년 동안 무릎이 닳도록 일했는데 집장만은커녕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빚내서 장사한 게 너무 힘들고 많이 후회돼요. 그 갑질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 못하고 시작한 거니까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진짜로. 팔 년 만에 장사를 접으면서 김 씨 부부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혹시 1억 이상의 남은 인간 자산이네. 우린 진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애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유일하게 그거 남았네.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프랜차이즈.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장밋빛 꿈이 악몽이 돼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김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본사에 무리한 요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협의 사항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홍보 전단 강매였습니다. 부부는 방문 직원에게 불필요한 전단을 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단지 실현 사장님만 안 했어요. 다른 사장님들 다 했어요. 근데 그 전단지 갖다 붙이면 고발 들어와요. 구청에 신고했다고, 이거 떼어가라고. 그러면 붙이지도 못하는 전단지 왜 하냐고. 전단 발주를 거부하자 본사 측에선 수차례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김 씨를 본사에선 어떻게 생각했을까?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전화 주시? 네, 파일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취재 도중 피자 애당과 관련한 익명의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가맹점주 협회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드리게 된 겁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본사 직원이 작성하고 관리했던 업무 문서들로 추정됩니다. 회사 로고가 있는 문서들과 함께 수상한 제목의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협의의 일지라는 게 있어요. 아, 여기 있지. 네. 처음에 여기 14년도 10월 10일에 점주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 사항이 어떤 건가, 그리고 장소라든가 매장은 몇 개가 참석했고. 본사가 점주들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해당 시기는 점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문건의 내용들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협의회의 첫 모임에 참석한 점주들을 매장별로 분류해 개별 대응하겠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점주들은 이 문건을 가맹점 블랙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양도, 양수와 포섭 등 협의회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본사의 대응 방향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본사에서 이렇게까지 협회 활동하는 거를 방해를 하고 감시를 하는구나. 우리가 만난 김 씨 부부의 매장도 해당 문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새로 생긴 점주협의회의 부회장으로 협의회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가 정식 발족했고 이튿날 김 씨의 매장은 양도, 양수 대상으로 바뀝니다. 협회를 하고 나서 완전히 뭐 거의 감시 체제가 확실히 굳혀진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 매장, 그러니까 협회 간부들 매장은 아주 이제 완전히 타깃이 된 거죠. 협의회 발족 한 달 뒤 김 씨의 매장으로 본사 직원들이 여러 명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6명이 나와서 5명이 나와서 한 번도 점검한 적 없어요. 저희가 다시 가게 오고 6명이 오고 아니 10명이 오고 슈퍼바이저 1명이 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점검이 아니죠. 점검이 아니지. 일상적인 매장 점검이라고 하기엔 이례적인 일. 여기 보시죠. 다음은 직원이 분절 동안 수술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대하여 도움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아무 너무 요청이 있거나 또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슈퍼바이저를 거쳐 경영 지도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경영 지도하는 거는 매출을 포함해서 매장 전반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산산조가 부서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래도 되나? 정말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단지 협회 만들어서 같이 의논하고 상생하자고 뭐가 부당합니다. 본사에 건의해 주세요. 이런 거 그런 회의하고 하는 것 자체가 본사에서는 싫은 거예요. 김 씨 부부는 본사의 부당함에 맞섰다가 표적 점검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본사를 찾아가 나눈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틀린 말씀도 아니냐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과연 지금 매장을 이렇게 걸고서 당장 이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야 되나라는 생각. 근데 나도 하도 없이 얘기했어. 근데 그거를 5년도 6년 전부터 수도 없이 그러니까 그동안 안 돼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이 그 가게를 사장님 가게를 걸고서 거신 거랑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제 될 것 같아요. 참 억울해. 그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 있나. 김 씨와 함께 점주 모임을 이끌었던 협의회장 박모 씨. 그는 점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사의 대응은 어땠을까? 그의 매장은 양도, 양수에서 아예 폐점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양도, 양수를 본사에 의뢰를 한 적도 없고 폐점을 고려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협회를 만들었고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열심히 장사를 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었던 거였지. 협의회가 출범한 4월, 본사는 협의회장의 매장을 무려 7번이나 점검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때는 담당만 오십니다. 담당만 오시는데 심하게는 3분, 4분 뭐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영업을 언제까지 하셨죠? 제가 2016년 12월 1일이요. 문서상으로는 10년이 됐기 때문에 계약갱신이 이제 거절당한 거고. 본사 슈퍼바이저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은 매장 점검이 실제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꼬투리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면 이제 내용 증명 발송해가지고 여기 해제해야겠다. 어떤 그런 명목을 만들고 저도 한 번 있긴 있었는데 이 매장을 좀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 지시가 있으면은 더 세심하게 보고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저도 명령을 해요. 그러나 피자의 땅 본사는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협의회를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당사가 임원을 포섭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협의회가 와해된 뒤 남아있는 점주들의 상황은 어떨까? 본사에서는 모든 가맹점이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부부는 13시간 근무를 단 둘이서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쓰기는 적자야. 이 바다에. 근데 많은 애땅이 다 그래요. 다 부부가 알아서 배달하고 주방 보고. 이 씨는 소득이 떨어지는 이유가 본사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필수 품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더우면 여기 안에 핏이 나요. 잠깐. 파인애플, 옥수수 이런 거. 이런 완제품은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도 똑같은 제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나가서 사는 소매가보다 진짜 20%, 30% 비싸게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사의 납품가는 정당한 것일까? 95,000원인 모짜렐라 치즈가 시중 가격은 91,600원으로 무려 3,4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도매상들은 해당 업체의 이런 문제가 이미 업계에서도 공공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네,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 그렇다고 뭐 진짜 정상적인 본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일주일에 치즈 2, 30박스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박스만 잡아도 2만 원 차이, 3만 원이나 차이 나더라고. 10박스면 30만 원이에요. 치즈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거. 도매로 하면 더 가격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본사에서 그만큼 마진을 보는 거예요. 해당 업체는 갑질 논란이 확산되던 지난 5일 치즈 가격 인하를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포장지 납품업체가 바뀐 후로 피자 박스에서 불량이 발생한 겁니다. 자체가 많이 흐물흐물하고 얇고 어떤 데는 이게 두 개로 벌어져 막 분류가 돼버려요. 접착이 안 좋아가지고 5판 이게 싸가는 게 나고 그러면 맨 밑에 거는 완전히 납작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손님한테 죄송합니다. 피자의 핵심인 도우에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본사가 도입한 냉동 도우 제품, 각종 이물질이 발견되는가 하면 중량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도우 불량이 발생한 매장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질 떨어지는 도우로 피해를 보는 건 점주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본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도우라고 얇은 도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딱딱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먹다가 막 이빨 다쳐서 막 클레임 들어오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시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이 올렸었는데 건의사항은. 바뀐 건 없어요? 네, 없었어요. 가격은 조금씩 계속 오르고. 팀장님한테 보고 들어가서 그런데 왜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것일까? 도우에서 아마 이제 따님 소속인데 사위분인데 운영을 했었어요. 본사가 직접 배송했던 물류 일체는 공 회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점에 들어가는 피자 박스는 공 회장의 아들이, 냉동도우 납품업체의 대표는 다름 아닌 공직이 회장의 딸이라는 것. 주식회사 애땅의 지분 100%를 소유한 창업주 일가. 거기에 가족들이 주요 납품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납품업체들은 설립과 동시에 본사와의 거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딸이 아니고? 예, 따님이 하시는 거고 만드는 공장인 거고. 근데 따님이 또 주 애땅에 감사하신 거고 주 물류회사야 천안에 있는 사모님이고 주 애땅에 사회이사세요. 박스나 포장재인데 그 아드님이 또 제때 이분은 또 주 애땅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다 해놓는 거예요. 전문가와 함께 해당 납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분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면 출총이익이 14%, 영업이익은 약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 4%, 13% 이렇게. 일반적인 그 산업 평균이 골판지 제조, 이렇게 포장지 제조가 매우 박한 산업이거든요. 약 2% 안팎으로 산업 평균은 이제 추산되는데 우리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4%, 5% 이렇게 산업 평균보다 2배, 3배에 이르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창업주 일가가 가맹점 관리는 물론 재료와 유통까지 사업 전반을 장악한 겁니다. 치즈라든가 도우라든가 이렇게 포장지들 이런 것들이 피자 이렇게 본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정한 곳 가족 회사로부터 구매하게 하면은 이 본사 입장에서는 본사의 가족 일가가 이 모든 이익을 또 향유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순전히 본사 가족들의 일가에 배불리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죠. 애땅 측은 가족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가맹점의 부담을 증가시킨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업 회장의 이른바 갑질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여론을 뜨겁게 달군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갑질 브랜드로 낙인 찍혀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줄줄이 폐업해도 정 회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또 다른 갑질 논란으로 대중 앞에 선 정 회장. 이번 갑질의 피해자는 1년 전 정 회장을 대신해 국민 앞에서 눈물로 사과했던 가맹점주였습니다.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이었던 고 한정수 사장.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어. 얼마나 힘이 들었어. 얘는 지쳐냈어. 집에 들어 엄마가 건강 갈게. 그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생전에 그가 운영했던 피자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8년 동안 미스터 피자 가맹점을 하다가 탈퇴한 뒤 새로 문을 연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본사의 갑질을 당하지 않고 마음 편히 피자를 만들고 싶어 했던 고인. 늘 웃음을 잃지 않던 한 씨를 괴롭힌 건 무엇이었을까? 아 미스터 피자. 그 개발 팀장이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와서 뭐냐고 하던가요? 자리 도와달라고 하려고 그래서 지경으로. 본사가 한 씨의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열려고 했다는 것. 그게 몇 월경이었어요, 사장님? 작년 가을이지. 실제로 올해 2월 500m 거리에 직영점이 설치됐습니다. 아, 그 앞에다 차려가지고 저기 막 덤핑이 때면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이에요, 그게? 괘씸해도 그 앞에 때까지 차리면서까지 거기를 죽일 이유냐고요. 보복 출점에 따른 매출 하락을 고민하던 한 씨가 죽음을 택한 이후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미스터 피자 직영점은 급히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출연식품팀에서 왔는데 여기 혹시 언제 문이 닫았어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開放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하자마자 바로 닫았고요. 보복 출점 논란은 한 씨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 씨와 함께 가맹점주 협의회 활동을 했던 진소라 사장. 매장 위치가 여긴 거예요. 뒤에 바로 호텔이라고 있잖아요. 요 주차 타워 있는 요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앞에 가려져서 그런 거지 이 건물이 없다 치면은 그냥 바로 보이는 진짜 정말 보이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직선거리로 보니까 10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0m가 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0m 정도? 그녀의 매장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도 미스터 피자는 직영점을 출점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큰 규모의 매장. 같은 미스터 피자 가맹점 중에서도 전국 최저가를 내세우는가 하면 유례없는 할인 정책도 내세웠다고 합니다. 할인 카드가 없어도 무조건 뭐 20%, 30%, 그다음에 포장하면 뭐 40%까지 됐었고요. 도무지 경쟁이 불가능한 가격에 진 사장도 영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스터 피자를 운영해봐서 알잖아요. 저 구조로는 결코 단돈 1원도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게 내놓고 저도 이제 그냥 문 닫아야겠다. 계속 마이너스 많이 나는데 어떻게 제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장기간 갔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에는 미스터 피자밖에 이길 수 없겠죠. 본사는 왜 협의회 출신 점주들을 괴롭힌 것일까? 점주들이 한자리에 모인 비상총회에서 한 점주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어떤 지를 했냐면 이번 총회 때 회장을 한 적도 없냐고 지를 했었어요. 기가 막히시죠? 너무 많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와서 오시기만 하면 제가 모든 지방 점주들한테 다 얘기를 해놨었고 오시기만 하니까 전 협의회장 한 씨의 자살이 미스터 피자의 보복 출점 때문이라는 비판이 따가운 가운데 한 발 더 나아가 새 협의회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난 겁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제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누구의 사주를 받겠어요? 누구의 힘을 더 많이 받겠어요? 우리 많은 점주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의견을 다 받아서 정부모님한테 필터링 당할 거라고. 이건 아니에요. 점주 협의회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사는 어떤 입장일까? 현재 정우현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 선거 개입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저희도 거기서 고발을 당한 입장이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내 입장은 어떤 겁니까? 조사 잘 받겠죠. 조사 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방해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는 어느 한두 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인 피자헛. 이미 수년 전부터 가맹점들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2015년 3월 점주들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 협의회 피가협은 350여 개 매장 중 230여 개 매장에 위임을 받은 점주 단체입니다. 프로모션 관련 업무, 소송 관련 업무, 공정위 관련 업무에 관한 가맹점의 대표는 이임장에서 모든 거를 저희한테 위임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한국 피자헛은 협의 없이 매뉴얼 변경을 통지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영업정지 권한을 본사에게 부여하고 점주들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시에도 특별히 가맹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사가 점주들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겠다는 겁니다. 가맹점끼리 얘기하는 건 노예계약서가 아닌가. 이 재계약 안 되는 매장이 많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중간에 이제 계약 해지되는 매장이 많이 늘어나겠죠. 선택을 보여달라. 가맹본부의 말을 듣든지 내가 자진해서 폐점을 하든지. 문제는 피자헛의 이런 갑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2015년에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피자헛. 그해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피자헛 대표 스티븐 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자 국정감사 이틀 전 피자헛이 돌연 피가협과의 상생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론 면피용으로 서둘러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2015년도 10월 8일 날에 맺었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안 가지고 10월 8일 날 국회에서도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학유 위원님 주관해서 맺었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생협약 체결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피한 이후에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마케팅 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 하기로 돼 있고요. 중간에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에도 하기로 돼 있고요. 왜냐면 월 마케팅 회의 때 그 피자와 가맹점 협의회 때 2시간을 할애해서 그 안건을 논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2016년 2월 9일 날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본사가 피가협 소속 회원들을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본사는 제2의 협의회를 만든 것하고 저번에도 6월 달에 마케팅 회의를 그쪽하고 했습니다. 명단이 다 그쪽 사람들이더라고요. 저희 기존의 협의회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새로 만들지 않은 생각이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규 협의회의 이름은 피자헛 가맹점 연대 피가연입니다. 본사 출신 점주들이 주축이 된 모임입니다. 피가협 측은 본사가 피가연 측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가맹점주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피가협의 활동을 비난하는 피가연 측 발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그쪽 피가협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전체 가맹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그 신규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기는 피가연이라고 해서요. 네. 그래서 일단은 피자헛과 같이 계속 영업을 하고 싶어하고 피자헛의 브랜드를 같이 지키고 지속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이 그 이해 말씀하신 소규모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실제 두 개가 규모가 그렇게 다른 건 아닌 거고요. 오히려 알고 계신 저쪽 피가협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한 20명 미만의 분들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연 측조차 본사의 개입을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고 회장직을 하시는 분이 어쨌든 간에 피자헛에서 80타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보면 고용가치 부채 수도 있죠.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을 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참석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죠? 네. 안 오시는 거 모르는데 그 명단에 없으니까 못 오시는 거죠. 몰랐는데. 그 명단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또는 본사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한국 피자헛은 점주 협의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가맹 점주들과 열린 소통을 희망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때문에 억대의 빚이 생겼다는 사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일환 씨는 가족과 함께 처갓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이사 와서 지금 지내시는데 여기에 총 누구누구가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애기, 그리고 저희 부부, 그리고 장모님, 천아, 기령.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은 바로 이 영어책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뛰어든 영어 도서관 프랜차이즈. 하지만 3년 만에 수억 원대의 빚을 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3억 이상이라고 봐야죠. 카드사 카드론 받고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고 그런데 이것저것도 다 안 돼서 이제 마지막에는 대부업체라고 하나? 네, 거기서 이제 대출 받고. 결국 담보로 잡힌 정 씨 아버지의 집마저 잃게 됐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현재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 부모님 사실 한 수십 년 동안 이제 장사해서 모으신 돈이었거든요. 그걸 말하겠어요, 어떻게. 말을 못하죠. 그런데 손해를 본 점주는 정 씨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6개월을 하면서
총 뭐 2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날린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적자가 안 난 날이 없었죠. 저는 한 2년 6개월 정도 영업을 했었는데 초기 투자 비용 한 2억 들여서 2년간 한 7천만 원 정도 적자를 봤었거든요. 이들이 가맹 계약을 맺은 영어 도서관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원산들이 책을 읽고 나면 퀴즈와 1대1 수업을 통해 학습을 돕습니다. 2010년부터 학부모들 사이에 붐이 일면서 여러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영어 독서라고 하면은요. 강남에 그리고 목동에 이렇게 두 개가 원조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서가 생기고요. 그래서 가 생겨요. 후발주자로 뒤늦게 뛰어든 A 프랜차이즈. 하지만 원어민 수준의 강사를 수급해주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특징으로 가맹점을 늘려나갔습니다. 투자금은 8천여만 원. 계약자들은 본사의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흔쾌히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은 선생님을 각 지점마다 수급을 해준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메리트였어요. 근데 영어로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근데 초등학생보다 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보낸 거 맞니? 이랬더니 본사가 어딘지도 몰라요. 강사는 물론 퀴즈 프로그램 또한 수준 이하였다고 합니다. How did Barney Bear go through the mountains? 여기서 보시면 through하고 더하고 두 단어인데 여기를 띄어쓰기를 안 해서 답 선택지에 항목이 하나 빠져 있는 거네요. 소문자로 돼야 되는데 너무도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이들한테 공부시킬 수는 없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대신 본사가 신경 쓴 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내야 되는 돈이 7,700인데 700만 원을 제하여 줄 테니 7천만 원을 이 계좌로 넣으세요. 근데 법인 통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이름도 누군지 몰라요. 380여만 원이 그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본사에선 대놓고 가맹 비용 중 일부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가맹비 8천만 원 중 7천여만 원을 차명 계좌로 입금받거나 대표와 그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교재비를 입금받기도 했습니다. 세금 탈루 의혹이 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추정식분에서 왔는데요. 혹시 대표님 계세요? 저희 지금 대표님은 계시진 않고요. 미리 약속을 잡고 오셔야 되거든요. 취재 뭐 이런 거는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긴 한데 점주 협의회조차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차명으로 돈을 입금하셨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아 여러 명 아닌데요? 근데 지금 저게 한 명인데 한 명? 내 기억하는 사람은? 제가 뭐 세금 뭐 그거 해서 갑질하고 내라고 제가 내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게 오픈이 됐고 예. 그게 오류가 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프로그램에서는 오류가 거의 별로 없었어요. 학원을 운영하기에 문제가 너무 많으면 프로그램 이거 사용하겠습니까? 지난해 3월 한 남자가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설득으로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의 일용직 기사로 일하고 있는 그를 만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어느덧 흐릿해진 그날의 상처. 그러나 마음속 울분은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상당히 마포대교에 갔었고 이렇게 가는데 막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피칸카만 얻은 동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올라서 한참 난간에 매달려서 한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 기업 이익만을 추구해서 다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내가는 이 기업 심판하고 싶었어요. 한때 스크린 골프 사업주였던 박 씨가 죽음으로라도 심판하고 싶어 했던 기업. 건물마다 들어찬 비스크린 골프입니다. 경남 창원의 중심가. 고개를 들면 어디에나 비스크린 골프가 보입니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마주보고 자리한 매장들도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매장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라 과잉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건물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는 손님들도 헷갈려하세요. 상호까지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예약하시고 전화해갖고 안 오시면 앞집에서 치고 계세요. 치고 있는데 이렇게요. 여기가 저희 건물이거든요. 우리 건물 2개 있죠. 바로 옆 건물에도 이렇게 보시면 옆 건물에도 지금 2개 있죠. 한 건물에 2개 있죠. 근처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 골목 안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이거 보세요. 다급한 마음에 이용료를 내렸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쩔 수 울면 겨자 먹기식으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가격 이제 8,000원 받아가지고 알키스 2,000원 빠지죠. 주차비 2,000원 빠지죠. 관리비 2,000원 빠지죠. 뭐 서비스 이런 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안 적자 운영이에요. 손님에게 받는 이용료가 얼마든 사업주는 2,000원을 비스크린 골프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캣이라는 코스 이용료입니다. 울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초저녁인데도 한산한 매장. 매장 한쪽에선 하루 종일 국수를 삶습니다. 이 집에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공짜로 국수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작년 매상하고 올해하고 반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만이 운영이 되지. 이거마저 안 하면은. 직원 고용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아들과 어머니 단둘이서 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대가 못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넘어요. 집대 주는 것만 100만 원 넘어요. 어떻게 보면 떡볶이 장사보다 못해요. 투자는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1,000원짜리 장사가 돼보니까 이제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죠. 가게들마다. 울산 삼산동 일대는 반경 2km 안에 무려 34곳의 매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스크린 골프사에서 원하는 사람에겐 모두 장비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스크린 골프가 지난해 가맹점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사업주들이 처한 영업 환경의 악순환과 수익성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기존 사업자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가맹을 가게 되면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해서 뭐 100호점, 200호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종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 있는 사업장에 원하면은 가맹으로 가고 원하지 않으면은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존 사업자보다 신규 가맹점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는 이야기. 따라서 기존 사업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업체 담당자를 만나 당장 가맹점을 창업할 경우 어떻게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거리나 이런 것들 제한을 두고 슈퍼라고 해서 매장 수를 제한하고 매장 수가 막 15개가 있다. 거의 뭐 예를 들면 슈퍼가 10개라면 10개 매장만 가능할 수 있는.
이 업체는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전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3월까지 계약한 점주들의 경우 기계당 980만 원을 냈습니다. 내년에는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가맹비를 이제 드디어 합법적으로 받기 시작할 것이고 직원 교육비 명목으로 별도 또 금액을 또 수취할 것이고 또 다른 시장이 또 열리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맹사업으로 이제는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말대로 가맹점으로 바꾼 곳들의 영업 환경은 나아졌을까? 큰맘 먹고 가맹 전환을 한 점주, 그러나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기계 달라진 거는 이 콘솔 박스 하고 안에 뭐 이래 뭐 터치 된다는 거 이거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센서 이런 것만 좀 초보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저희 5대인데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이래 했는데 그 이자하고 내고 이래 하니까 이제 지출이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신 상황. 예, 힘든 게 아니고요. 그냥 다 사업자들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 가맹점 전환을 했지만 나아진 건 없습니다. 옆에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 바꾼 거예요. 아직까지 제 돈도 다 못 갚았거든요. 애초 이 회사는 기계를 판 뒤 업그레이드 비용을 통해 추가 매출을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으로의 전환도 비슷한 과정.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프로그램은 물론 기기 교체와 추가 구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장비 팔아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한번 쫙 사고 나니까 또 팔아야 돼서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했죠. 통째로 바꾼 필요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컨텐츠라는 게. 뭐 예를 들어 그랬으면 PC방에서 재밌는 게임 나오면 PC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과다 경쟁을 방지할 가맹점 간의 거리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6월 달에 6월 16일 날려는 100명 됐고 이거는 6월 1일부로 100명 됐는데 바로 옆 건물에 같은 가맹 전환 매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암만 장비를 팔아먹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한 것이죠, 이거는. 한 브랜드 하에서 그 동일한 영업 지역을 갖고 둘 간에 경쟁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 뭘로 경쟁하겠어요? 가격으로? 서비스로? 이건 그 한 영업 지역 안에서 서로 그 동일한 가맹점들끼리 그 싸우라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가맹 전환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는 어떨까? 5년 만에 스크린 골프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한 사업주를 만났습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총 4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1년 정도 되니까 다시 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그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그 상태에 없었었거든요. 어떻게든 재기를 꿈꿨다는 그녀. 하지만 가맹 전환을 위한 특약 기간이 지나면서 새 기계 구입 비용이 대당 98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늘자 깨끗이 생각을 접었습니다. 우리를 해서라도 또 장사를 할 수 있겠다 생각도 약간의 생각은 있었어요. 문 닫으면서도. 그런데 또 이번에 가맹으로 돌리면서 또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거 완전 절망인 거예요. 폐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치가 떨려요. 하지만 특약 기간에 따라 가맹 전환 비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늦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된다거나 이런 건 거의 있을 수가 없죠. 그 노리는 목적은 한 가지죠. 빨리 가맹 사업으로 들어와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거래 상대방을 처벌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입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스크린 골프는 이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점주들
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유 게시판을 좀 쌍방향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해도 에서는 답변이 없이 지금까지 한 5년째 안 해주고 있어요. 비스크린 골프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이 회사는 5개의 사업주 단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4,900여 사업자 중 1,200여 사업자가 참여한 가장 큰 단체의 지위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일부 사업주들은 말합니다. 니네가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니네는 개인 사업자라 대화를 안 하겠대요. 아니 저희는 기계를 사서 영업을 하고 영업 지도를 받아가면서 매월 몇백만 원씩 주는 사업자들인데 저희 사업자하고 대화를 안 하겠대요. 정식으로 단체를 만들어 오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체를 만든 건데 단체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니네 단체하고는 또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생의 가면 아래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맹점주들의 건전한 세력화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구성한 단체가 거래 조건을 협의를 요청을 하면 가맹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실상의 단체의 그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가 지금은 이런저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한 가맹점주단체가 결성이 되고 또 건강한 그 견제와 균형이 되면 실제 가맹 본사에게도 가맹점주에게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본부의 그 총수만 부가 늘어나고 가맹점주들을 수탈하는 또는 부당하게 대우하는 정도로 가면 가맹사가 아무리 확장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맹점주들 협의회가 사업자와 동등하게 협상권을 인정해주면 저는 그게 견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